Hackers G12 Level 2 문법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 드디어 1강으로 들어갈 날인데요.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G12 문법 기본기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G12를 공부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배우는 것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영어의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기초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읽는다, 영어 문장을 봐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데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휘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지만 영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이중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다가 찾아보시면 옆에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적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로 부릴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라는 애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랑 문장 밖에 들어가 있을 때랑 이중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문장 안의 성분이라고 불러서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또는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의 성분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가 문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얘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팔품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팔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타고난 본디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여기 적혀 있냐면 하나의 문장을 성립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장의 성분입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어와 동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고 목적어, 보어, 수식어는 문장의 구조나 의미에 따라서 그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동사라는 아이가 나 목적어 데리고 올 거야, 나 보어 데리고 올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필수 성분인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라고 할 때요, 요 주어의 주자가 바로 주인 주자예요. 나는 이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 문장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누가 요런 거 해당하는 말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이며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문장 맨 앞에 오는 걸 좋아해요. 야, 나 주인공이니까 나 맨 먼저 써주라. 그래서 주로 주어는 문장의 맨 처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사가 뭐냐? 동사는 서술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동작 혹은 상태 어떤 간에 무언가의 주어의 움직임 같은 걸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하다 또는 이다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면요. I run 이라고 적혀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있죠? 우리는 너 주인공이구나 합니다. 주어라는 애는요, 단독으로 쓰이질 못해요. 주어는 항상 짝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짝지가 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run, 달리다 라는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고 한글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달린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나, 주인공. 주인공이 뭐해? 달려. 동작에 해당하는 말 주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는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저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비안 쌤, 뭘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대상이 빠진 채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좋아하는 대상이 영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즉, 우리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즉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무엇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like coffee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너 주인공이구나 하죠. I, 나입니다. 나는 like, 주어는 동사를 데리고 다니죠. like는 좋아하다입니다. 내가 좋아해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고요. 주어의 동작, 나는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려면 좋아하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coffee,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대상이 커피니까 우리 의사소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구나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목적어, 보어와 같은 것들을 쓸 거야 라고 결정하는 애는 결국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앞서 봤던 run이라는 애는 무엇무엇을 달린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like라고 하는 거는 무엇무엇을 좋아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지만 문장이 이해가 되는 아이죠. 그래서 얘의 동사의 특징 때문에 뒤에 목적어라는 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보어입니다. 자, 보어는요, 여러분. 이 말 자체의 뜻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요. 이 보어는 뭐냐면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를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어란 뭐라고요? 보충해주는 단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조금 더 멋있게 주격 보어, 주어의 격에 맞는 보어구나, 주어의 격에 맞는 보충하는 단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아, 목적어의 격에 맞는 보충하는 단어구나 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보어는 여러분 뭐라고요? 보충해주는 말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She is happy 라고 적혀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주어 그녀는 이라는 말이 나고요. 이사면 우리는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동사입니다. 주어의 상태를 가르쳐준다 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상태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는 뭐뭐이다. 근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happy, 행복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얘를 예쁘게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행복하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 행복한 게 누구죠? 그녀이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네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주격 보어라 그래요. 왜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happy가 가르치는 게 바로 주어이고 주어의 상태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예문도 한번 볼게요. The present made her happy 예요. 자, The present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물은 made, 만들었다, 동사. 누구를? her, 그녀를 만들었어요. 그녀를 어떻게 해요? happy,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이번에는 행복해진 게 누구예요? 선물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녀가 행복해진 거예요? 그녀가 행복해졌죠. 근데 여러분 그녀가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죠? 목적어의 역할을 했죠. 그럼 우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네요.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앞서서 봤던 프레젠테이션에서 I like coffee와는 이 커피는 보어가 아니죠. 왜요? 주어, 내가 커피는 아니잖아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어라고 하면 같은 거고 목적어라고 하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